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음, 어제 읽었던 거에 이어서 이달의 단편을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달의 단편에 제출된 작품 4개를 읽어봤죠. 14일의 기억, 속마음 일기, 한책방님이 써주신 단편이죠. 그리고 어떤 분이 써주셨는지 공개되지 않은 새 작품도 읽어봤습니다. 기억, 민족 화합의 날, 잊혀지지 않는 우리만의 기념일. 그리고 이달의 단편에 내신 한책반님께서 이달의 단편에 내신 작품과 이어지는 14일의 기적 2편 노란 장미도 읽어봤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남은 4개의 단편을 읽을 예정입니다. 10시 되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제 방송했던 거를 들어보는데 녹음 품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음, 오늘은 그쵸. 오늘 방송하기 전에 설정을 이것저것 만져봤거든요. 음,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제보다 렉이 좀 적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시험 방송을 해보니까 그 제가 말하는 이 목소리가 한 30초 정도 뒤에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또 도서관 서서분들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아니면은 또 쭉 읽고 반응을 나중에 확인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짠. 제가 있는 이곳의 시간은 10시 10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어제에 비해서 1시간 늦게 방송을 시작하는 거라서요. 그러면은 우선, 그 전에요. 또 방송 시작했다고 여기저기 알려야죠. 어, 잠시 자랑을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알아서 오시겠죠. 그러면은 이달의 단편 첫 번째, 오늘 첫 번째로 읽기로 한 작품인 용을 납치한 공주님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든탕님. 오늘은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첫, 오늘 읽기로 한 첫 번째 단편인 용을 납치한 공주님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 여고생 시절, 그때 같은 반의 여자애가 갑자기 나를 만나겠다고 연락했다. 왜? 그 문자 메시지를 보고 졸업앨범을 꺼내 들어 이름을 찾아보니 사진이 나왔다. 그 이름 위에는 앳되어 보이는 여자의 모습이 있었다. 그러자 그 당시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왜 잊고 살았을까? 아, 잠시만요. 음, 10년 전에도 나는 분명히 살아 있었을 테니까 그때의 삶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저 아이랑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더라? 그 당시에 눈에 띄는 미인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 사진 속의 얼굴을 보자 나름 귀엽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의 내가 사진 속의 저 아이보다 10살이나 더 많으니 귀엽게 보이는 건 당연한가? 나이를 먹으니 사물이 다르게 보이는 거겠지. 같은 반이었으니 그 아이의 사진과 멀지 않은 곳에 내 사진도 보였다. 그때 나도 나름 귀엽게 생겼었구나. 지금은 찌들어버린 대학원생이 되어버렸지만 그 아이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더라?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지? 당시에 내가 했던 고민은 뭐였을까? 머릿속에 안개가 뿌옇게 낀 것처럼 10년 전의 일이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아. 내가 지금 겪는 괴로움도 10년 후에는 뿌옇게 변해버리는 걸까? 왜 만나자고 했을까? 혹시 급전이 필요해서? 그렇다면 내가 아닌 다른 성공한 사람을 찾아야지. 나는 아니야. 결혼식? 가능성 있어. 그렇다면 문자로 먼저 말하지 않았을까? 꼭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일일까? 10년간 만나지 못했던 그 아이. 기억 속에서도 거의 사라졌던 그 아이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냥 얼굴만 보자고? 이렇게 연락처는 알게 된 걸, 어떻게 연락처는 알게 된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방 정리는 하는 사이에 시간이 후딱 흘러가 그 아이와 약속한 시간이 되었다. 11시에 집에 오기로 했지만 5분 늦은 시각에 초인종이 들렸다. 안녕. 10년 만이네. 초인종 소리에 맞춰 현관문을 열자 앨범에서 왔던 앳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세련된 도시 아가씨의 모습이 보였다. 나와 달리 엄청 예뻐졌어. 10년간의 이 격차는 뭐야 대체. 아직 직장도 없는 나와 달리 엄청난 전문직 여성처럼 보여. 신경 쓰이는 게 있다면 등에 커다란 백을 메고 있다는 정도. 고등학생 때 친구와 제외하는 이벤트라니 내 인생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로 생각했는데 일어나 버렸네. 자, 이거 선물 같이 먹으려고 역 앞에서 사왔어. 친구가 예쁜 상자를 내밀었기에 나도 모르게 받아들였다. 그 직후 인상을 찌푸리는 게 보였다. 집에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 나도 담배 정도는 피우거든. 집안에서 펴? 이웃이 뭐라 하지 않아? 괜찮아. 이 시간에는 출근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동거하는 남자는 없고? 뭐래. 그랬다면 오라는 말도 안 했겠지. 무슨 일이래? 10년 만에. 아, 맞다. 이제 들어가도 괜찮아? 그 아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농담처럼 말했다. 어서 오세요. 나만의 저택에. 저택치고는 초라해 보이지만 화려한 성에 사는 귀족 아가씨에겐 부족해 보이겠지만 이 정도면 수도권의 훌륭한 집이지. 내 눈엔 세상에 치던 아가씨가 보이네. 고등학, 고등학생 때 그 활기찬 모습은 어디 갔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들어와. 내가 온다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문자를 받았거든. 거절도 못하고 방 정리한다고 고생했거든.
10년 만에 만난 친구가 반갑지는 않나 봐. 사실 10년 동안 연락도 없었던 친구가 갑자기 오는데 반가울 리가 있나 거북할 뿐이지. 게다가 풍파에 치든 나를 만나봐야 실망할 뿐일 테니까. 나와 다르게 풍파를 피해 멋지게 변해버린 아가씨를 만난다면 더더욱 내가 초라해. 10년이 지나면 인간은 충분히 변해버린다고. 그때와 완전 다른 사람이라고 봐도 돼.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반가워. 무진장 반가우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들어와. 이 친구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자 고등학생 때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다. 친구를 만들지 못했던 나는 나와 같이 별다른 친구가 없었던 이 친구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다. 다들 그룹 지어 쉬는 시간에 떠들 때도 나 혼자 붕 떠 있었으니까. 그러니 고등학생 때의 추억이 별로 없었나 보다. 그럴 때 같이 붕 떠 있는 이 친구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렇다고 해도 크게 공통점이 없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찾아왔을까? 10년 만에 재회를 반가워할 만큼 가깝지도 않았는데. 그나저나 전화번호가 10년 전과 똑같아서 다행이야. 문자를 보내면서도 만약 번호가 바뀌었으면 어쩌나 싶었거든. 이 기회에 속에 등록할 테니까 알려줘. 나와 할 이야기가 뭐가 있다고. 사는 세계가 이미 다른데. 방에 들어와 내 핸드폰을 꺼내 주었다. 그 친구가 자리에 앉아 친구 등록을 하는 사이 나는 자꾸 둥근 상을 한가운데 놓고는 그 아이가 가져온 상자를 열었다. 예쁜 상자에 걸맞은 귀여운 포장지 안에 든 마카롱이 4개 들어있었다. 잘 먹을게. 선물 고마워. 이런 걸 먹으려면 커피가 필요할 테니 잠깐 앉아서 기다려. 금방 타줄게. 응, 고마워. 먹으면서 뭐 때문에 왔는지 이야기 들려줄 수 있어? 응, 알겠어. 우선 친구 등록부터 하고. 막상 만나기 전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어쩐지 이 친구와 만나자마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10년 전에도 이런 느낌이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때도 쓸데없는 이야기만 잔뜩 했겠지. 됐다. 이제부터 자주 연락할 수 있겠어. 내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가볍게 올려놓고는 마치 자기 집처럼 드러누워 버렸다. 이 아이 자유로운 영혼이구나. 잠깐, 직장인이라면 평일 오전인 지금 어떻게 찾아온 거지? 귀한 연차를 써서 나를 찾아왔다고? 생긴 건 직장인처럼 보여도 사실 부자 부모님 아래에서 놀고 먹는 신세인가? 그 당시에도 집안이 어떻고 용돈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았으니까. 어쩌면 부모님이 건물주라고 건물을 관리하는 게 일은 아니겠지. 자, 바리스타가 타서 주는 맛있는 커피는 아니지만 맛은 확실한 스타벅스 비아 커피니까 그 브랜드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면 입에 맞을 거야. 응, 그럼 왜 찾아왔는지 맞춰볼래? 그렇게 상큼한 미소를 지으며 마카롱을 하나 집어들었다. 와, 반하겠네. 내가 남자였다면 그 우아한 행동만으로도 사랑에 빠질 것 같아. 아니, 아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라. 저 녀석은 허영심 많은 사람이라 수많은 빚을 들고 나에게 돈을 빌리러 왔을지도 모르잖아. 겉모습만 보면 판단하는 건 안 돼. 근데 너 아직도 그거 좋아해? 어째 집안에 수상한 냄새가 가득 잔뜩 나니까 그럴 것 같지만. 그거? 파충류.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도마뱀이나 뱀 같은 건 말이야. 응, 그걸 용기 기억하고 있었네. 2개의 방 중 하나의 방 안에는 비늘 달린 예쁜 아이들이 잔뜩 살고 있어. 그리고 지금은 생물아.
특히 파충류 관련해서 박사과정을 하고 논문을 쓰고 있어. 그래서 빈털털이 신세지만 저것들 먹잇감만 해도 엄청나다는 말이다. 내가 찾아온 이유는 내가 사랑에 맞지 않는 그 생명체와 관련이 있어. 너도 드디어 도마뱀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러 왔지? 어쩌면 그거랑 비슷하려나? 아냐, 아냐. 도마뱀은 나와 절대로 맞지 않아. 너 때문에 좋아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고등학생 때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 기억이 떠오르고 있었다. 파충류 도감을 학교에 가져와 보기도 했었구나. 근데 갑자기 파충류와 10년 만의 재회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럼 어떤 일로 이 누추한 파충류 서식지에 찾아오셨나요, 아가씨? 이런 걸 발견했거든. 아직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견했어. 이 녀석을 봤더니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게 너였단 말이야. 신기하게도 1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 있지. 그렇게 말하며 커다란 백팩을 내 앞으로 내밀었다. 열어볼래? 뭐가 있어? 용, 용? 잠깐, 잠깐, 그게 무슨 말이야? 용? 드래곤? 하늘에 날아다니며 불을 뿜는 그거? 이 무기가 진화해서 바람, 바람 뱀처럼 생긴 데다 날개 앞 발이 달린 그런 생명체? 얘가 뭐 잘못 먹었나? 그런 게 현실에 있을 리가 없잖아. 언제 한국이 판타지 세계로 바꾼 거야? 마음속으로는 그런 의심을 가득 피워 올렸지만 내 의지가 호기심을 막지 못했기에 의식하기 전에 가방에 손을 뻗어 지퍼를 열었다. 가방을 열자 작고 귀여운 도마뱀 특유의 뾰룩? 그런 소리가 났다. 뭐야, 그냥 평범한 도마뱀이잖아. 그런 생각과 함께 가방 안에 손을 넣자 날카로운 발톱이 내 손을 찍는 느낌이 들었다. 아파라. 부끄러워하지 마.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인지 보고 싶으니 이 언니에게 나타나렴. 손을 더듬어 손바닥 안에 그 녀석을 넣으니 도마뱀 특유의 차가운 감각이 손을 통해 전달되었다. 딱딱한 비늘의 감각이 느껴지는 걸 보니, 응, 응, 틀림없이 아름다운 녀석이겠지? 그런 생각과 함께 가방 밖으로 꺼냈다. 처음 보는 종류인데, 응? 이거? 용, 맞지? 화려한 은색의 비늘, 도마뱀의 모습이 아니야? 말 그대로 영화에서만 보던 CG로 만들어낸 듯한 그런 작은 드래곤의 모습이다. 은빛의 비늘이 덮인 강인하고도 아름다운 얼굴에 세로로 줄이 그어진 동공, 몸통과 연결된 길고 가느다란 우아한 목, 날개 달린 아름다운 몸통, 길고 예쁜 꼬리. 와, 귀여워. 예뻐. 이런 건 처음 봐. 용에게 납치당한 공주님이 용의 얼굴을 보자 사랑에 빠진 이야기. 그런 표정? 납치는 용이 너에게 당했는데 어디서 이런 예쁜 아이를 납치해 왔어? 집 앞에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둥지에서 떨어진 아기 새냐? 그럴지도 모르지. 새가 아니라 용이지만 동양의 용보단 서양의 드래곤에 가까워 보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이 아이의 부모는 봤어? 드래곤이라면 무시무시하게 크고 사나운 그런 거 아니야?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고. 게다가 이대로 있으면 추운 날씨에 죽을 것 같아서 데리고 왔어. 그게 오늘 아침? 어, 이 녀석을 보자마자 내가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당장 집에 돌아가 가방에 넣고는 택시 타고 왔어. 전화번호가 그대로였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예상 시간보다 차가 막혀서 5분 늦긴 했지만. 어, 그래서 전문가인 나에게 보여주라고? 그게 전부? 내가 맡아서 키워주면 안 될까?
이 아이의 비늘색이 예쁘다는 건 알겠지만 아무래도 나에게 도마뱀을 키우는 건 생리적으로는 무리야. 게다가 잘 키울 자신도 없고. 그래도 괜찮아? 그러다가 부모 드래곤이 새끼를 찾아서 이 집을 무너뜨리는 건 아니지? 도마뱀을 보고 흥분한 건 알겠지만 이 아가씨야, 여긴 한국이야. 그렇게 둘이서 신나게 떠드는 사이에 이 아이는 졸린지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이런 사랑스러운 생명체가 정말 지구상에 존재할까? 판타지 세계에서 발을 잘못 디뎌 이곳에 떨어진 건 아닐까? 드래곤이라면 마법을 써도 이상하지 않을 테니까 차원 이동을 해서 왔을지도 모르잖아. 그렇다면 큰일이네. 음, 전혀 심각하지 않은 표정으로 그런 말 하는구나. 뭐, 설마 정말로 판타지 세계에서 넘어온 생명체는 아니겠지? 먹이는 뭘까? 어떤 환경에서 키워야 할까? 온도는 얼마가 적당할까? 내가 맡아주는 대신 조건이 있어. 그렇게 말하고는 커피를 홀짝이고는 말을 이어나갔다. 다른 사람 앞에 보여주지 마. 왜? 너 논문에 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하고 있었지? 어? 어. 솔직히 부정 못하겠다. 처음 보는 생명체를 소개한다면 대박인데? 이걸로 큰돈 만질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다, 그렇게 하면 이 아이가 불쌍해지잖아. 그러니까 너에게 찾아왔어. 잘 키워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10년 만에 내가 얼마나 변했을지 알고, 그때 순수했던 내가 아니라면? 수수한 직장인이 되었거나, 돈만 밝히는 재미없는 어른이 되었으면 어쩌려고. 어떻게 알았어? 내가 아직 파충류를 키우고 있다는 걸? 분명해. 이 친구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왔어. 어쩐지 수상해. 그러자 살짝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더니 작게 말았다. 트위터. 뭐? 트위터. 사실 너 팔로우하고 있었거든. 아, 부끄러워. 그 안에 창피한 글이 한가득 있는데 내가 얼마나 파충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고백한 글과 사진이 잔뜩 있는 계정을 당장 폭파해야겠어. 도러시 내 계정. 딜레이가 얼마 안 되나 보네요. 그러고 보니 마음을 유난히 잘 찍어주는 사람이 있었지. 도러시 내 녀석이었냐? 그렇다면 유명 성- 최근 유명 성악가가 개최한 음악회가 참여했던 잘 나가는 피아니스트 아가씨? 예쁘다고 소문난 피아니스트. 지금은 화장기 없는 얼굴이라 조금 수수하지만 그 얼굴과 닮았어. 나와 사는 세계가 다를 정도로 잘 나가는 아가씨가 드래곤을 찾았다고 초라한 집에 찾아와도 되는 거야? 엄청나게 인기 많은 유튜버 아니야? 화면 속에서는 과한 화장과 유난스럽게 화려한 복장을 했었지. 지금 모습과 갭이 상당하네. 여자의 변신은 무죄. 그런 거야? 유명인이 내 도마뱀 사진을 좋아하고 마음 찍어준다고 기뻐한 내 마음은 어쩔 거야. 물론에 내 순수한 기쁨을 언제부터 그 사람이 나라고 확신했어? 내가 계정을 만들었을 때부터? 대강 5년 전? 그런 별난 여자가 둘은 없다고 생각했거든. 열심히 대학원 생활하고 박사과정을 밟고 있구나. 부럽네. 좋아하는 일을 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아, 부끄러워 죽고 싶어. 그러는 너야말로 잘 나가는 유명 아가씨가 되었잖아. 이런데 막 찾아와도 돼?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나를 도로시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 하긴 그 유명인이 이런 차림으로 다닌다고 상상하긴 어렵겠지. 지금 복장은 평범한 티셔츠에 반바지, 수수한 그 자체잖아. 화장하는 얼굴도 예쁘지만
영상 속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니까 알아보기 쉽지 않겠어. 나도 화면에서 봤을 때는 고등학교 친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으니까. 다시 이야기를 돌리자. 우리 이야기는 천천히 해도 되잖아. 이 용, 아니, 드래곤을 맡아서 잘 키워줄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어? 물론이지. 거절할 이유가 없어. 논문에 싣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이렇게 예쁜 아이를 트위터에 자랑할 수 없는 건 아쉽지만, 키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쁨과 보람을 느낄 것 같아. 좋아. 잘 부탁할게. 파충류 박사님. 아직 박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불러주니 기분은 좋네. 종종 찾아와도 괜찮지? 바쁘지 않아? 기본적으로는 한가하니까 직장인이나 논문 쓰는 대학원생보다야 훨씬 팔자가 좋아. 돈도 많이 버니까 급한 것도 없고. 제기랄. 부러운 녀석. 인생 승리자라니. 이름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정해줄래? 타브리나. 어때? 어쩜 이름 짓는데 고민도 없고 빠르기로 해라. 무슨 뜻이야? 미드 제목이 일부기도 한데 반은 마녀, 반은 평범한 소녀의 이름이야. 이 드래곤 역시 반은 파충류, 반은 마법 생명체니까 그 이름이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했어. 응,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녀가 그렇게 기쁜 얼굴을 한 채 이미 눈을 감고 내 손 위에서 잠든 드래곤을 살짝 쓰다듬어주며 말했다. 사브리나, 내가 키워주진 못하지만 여기서 행복해야 해. 너도 드디어 도마뱀의 매력을 알았구나. 아니, 도저히 도마뱀을 좋아하는 감각을 이해 못하겠어. 내 앞에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징그러워. 그래도 만질 정도는 되잖아. 내 손 위에 있으니까 무해해 보여서 바닥에 돌아다닌다면 무서워서 못 만져. 응, 취향은 다양하니까 이해해. 이 예쁜 아이를 나에게 가져다 줘서 고마워. 뭘, 내가 도움받았는 걸 맡아줄 친구가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기뻐. 뭘 먹이거나 한 건 없었지? 드래곤이라면 육식성이겠지?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곤충이나 이런 것도 키워? 살아있는 밀웜 정도라면 있지만 곤충 생식은 시키지 않아. 주고 싶긴 하지만 곤충까지 키우는 건 번거롭기도 하고 실험에도 맞지 않고. 거기까지 말하고는 장난기가 생겨서 희죽거리는 표정으로 말해보았다. 보고 싶어? 파충류가 먹이 먹는 모습? 친구의 낯빛이 변할 만큼 놀라며 질색했다. 무리, 먹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데. 잘도 그런 것들을 좋아할 수 있구나 싶어서 신기해. 그럼 이제 남은 건 내가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쾌적하게 살 수 있는지 살펴보며 키우는 거네. 친구 등록도 했으니 매일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커피 맛있었어. 그럼 이제 나도 슬슬 돌아가 볼까? 볼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너랑 만났으니까. 데이트? 그런 건 아니고 유튜브 하고 있으니 스테커 다음 고. 에이, 그래. 그러면 잘 들어가. 나는 이제 사브리나가 좋아하는 걸 찾아볼게. 그렇게 10년 만에 만난 친구와 짧은 만남을 끝으로 헤어지고 나와 사브리나가 남았다. 어쩔까? 지금 깨워서 먹이를 먹일 수도 없고 지쳐서 잠든 것 같지도 않으니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볼까? 그 사이에 드래곤처럼 생긴 존재가 있는지 검색이나 해봐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며 인터넷에 검색해봤지만 영화나 소설에서 등장하는 드래곤 모형, 그런 것들만 나오고 살아있는 드래곤은 보이지 않았다. 당연해. 내가 오늘 처음 본 파충류라면 정말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았던 종류라고 볼 수 있겠지. 사브리나, 오늘 처음 만난 드래곤은 밤이 되어서야 눈을 떴다. 이 녀석, 야행성인가?
내일은 학교에 가야 하는데 이 녀석에 관해 조금이라도 더 알아둬야 혼자 둘 텐데. 그렇게 생각하며 먹이 종류를 여러 가지 주었지만 정말 못 먹는 게 없었다. 포도, 사과, 오이, 당근, 양상추 같은 과일과 채소, 그리고 밀웜이나 육식 사료까지. 뭐든 잘 먹었지만 많이 먹지는 않았다. 오늘 날씨가 꽤 추웠으니까 밖에서 떨었겠지? 파충류에게 추위는 나쁜 것이니 몸이 상했을지도 몰라. 얌전한 이 녀석을 양식장 안에 넣고 따뜻하게 해주었다. 내일은 상태가 좋아지기를. 내 걱정과 달리 며칠 동안 먹이를 잘 먹고 활발해졌다. 판타지에 나오는 드래곤처럼 불을 뿜거나 마법을 쓰진 않았다. 그렇다고 해도 평범한 다른 파충류처럼 멍청하진 않았다. 마치 개나 고양이 같이 나와 교감을 하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느꼈다. 온도가 맞지 않거나 배가 고프면 소리를 내어 나를 불렀고 조금씩 날개를 이용해 날아오르기도 했다. 하늘을 나는 파충류라니 활강하는 종류까지는 알아도 혼자 날갯짓을 하는 파충류는 없지. 아마? 혹시 익룡의 후예 이런 건가? 그렇다고 해도 생긴 건 너무나 드래곤인데 정말 이 세계에서 넘어온 존재?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사브리나의 사진을 보내주고 때때로 집으로 찾아온 친구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렇게 집에서 한 달가량 보살폈을 때 새로운 기사를 발견했다. 드래곤을 닮은 도마뱀을 발견했다고. 역시 이런 건 세계의 대발견도 아니고 이 세계도 아니었다. 그 친구와 나만 아는 비밀은 아니었구나. 우연히 발견한 한반도 고유종,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DMZ에서 수십 년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던 종류 중 하나가 짧은 시간에 돌연변이와 진화를 거듭하며 생겨난 새로운 종. 어떤 환경에서 이런 모습으로 진화했는지 알아내는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한 달 정도 함께 연구했던 다른 대학의 연구원의 이름이 보였다. 역시 현대 사회에서 순수한 연구자로 남아 혼자만 안다고 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 업적을 홍보하지 않고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이 신기한 생물인 사브리나를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도. 그 기사를 첨부하여 친구에게 보내주었다. 그 다음날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벅스에서 파는 치즈케이크, 따뜻한 아메리카노 두 잔과 함께 찾아왔다. 이럴 줄 알았으면 너에게 공개하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걸. 아냐, 나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너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지 않았겠어? 아냐, 그렇지 않은걸. 이 아이 덕분에 너와 다시 연락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이상 바라는 건 욕심이지. 오랜 친구가 새로운 친구가 된 것만 해도 만족해. 그리고 사브리나를 보살피는 것도 좋았어. 그 아이를 봤을 때 내가 나를 떠올린 것만 해도 좋아. 그렇게 말해주다니 역시 넌 좋은 친구야. 그렇게 말하면서 포크로 케이크 잘라낸 후 내 입에 찔러 넣었다. 으, 고등학생 때 너 혼자 있었을 때 내가 얼마나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는지 모르겠지? 물론 알 수 없지. 나는 내가 아니니까. 그리고 한 달 전에 너에게 전화할 때도 무서웠다고. 어째서? 너는 그런 타입이 아닌 것 같았는데. 사실 서로 아는 건 별로 없잖아. 그럴지도 모르겠네. 너도 나도 서로를 잘한다고 말하기 어렵고. 그래도 즐거웠어. 내가 말 걸어준 덕분에 고등학생 시절은 정말 따분했으니까. 응,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논문이나 발견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는 앞으로 나갈 용기조차 없었지만 이 친구에게는 미래를 향하는 힘이 있었으니까.
그 힘으로 나를 찾아내어 이런 사건과 시간을 가져다 주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내가 먼저 연락해 주어서 고마웠어.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뭐야, 너 죽니? 내가 먼저 발표 못했다고 죽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사랑스러운 이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죽어. 그렇게 외치자 친구가 푸 하고 소리내 웃어버렸다. 한참을 그렇게 웃다가 겨우 그치고는 말했다. 그래, 내가 정말 좋아하는 파충류가 있는데 그럴 수 없지. 그럼 또 새로운 게 있으면 알려줘. 나도 새로운 걸 발견하면 찾아올게. 응. 그렇게 또 둘이서 작은 집 안에서 한참을 떠든 후 헤어졌다. 권태로웠던 나의 일상이 멀리 떠나버린 느낌이다. 이 세계에서 넘어온 존재를 만나 엄청난 힘을 가진다거나 세계에 발표를 하여 부와 명성을 얻는 것만이 인생에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사소한 계기로 인연을 이어나가고 거기서 즐거움과 행복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큰 전환점이다. 인간은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고 때때로 오랜 친구가 찾아와 훈수처럼 사소한 말로 떠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인생이 아닐까? 사브리나를 만난 날, 친구와 다시 만난 날, 내 인생에 기념할 만한 날이 되지 않을까? 인생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기념일이 몇 개 더 만들어질까? 와, 끝났어요. 들어줘서 고마워요. 목소리가 많이 작나요? 어제 목소리 증폭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조금 더 올려볼까요? 음, 와, 다들 고마워요. 디오. 음, 설정이 어제는 잘 됐을 텐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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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릴 수 없네요. 그러면은 그쵸. 이 작품을 읽어주신 분이 누구일지 같이 추측해 볼까요? 짜자잔. 지금 몇 분이 오셨을까? 음, 잠깐만요. 지금 몇 분이 오셨지? 이걸 어떻게 확인하더라? 짜잔, 짜잔. 음, 아, 5분 계신 건가요? 어떤 분이, 안녕하세요, 노타드님. 노타드님 오셨군요. 어떤 분이, 어떤 분이 되었을까? 음, 아, 여기가 아니구나. 이번 11월 이달의 단편은 익명으로 공개가 된 이달의 단편입니다. 총 9분이 작품을 일곱 분이, 8분이, 7분이군요. 7분이 제출해 주셨는데, 이 작품은 누가 써주셨을까? 음, 음, 귀차니즘 작가님? 음, 아니면 물빛 트는님?
귀차니즘 작가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예상은 귀차니즘 작가님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단편도 읽어볼게요. 다음 단편은 스승의 은혜. 음, 아, 짜잔. 그러면은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5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회백신 머리에 낡은 회갈색 설춘을 입은 비쩍 마른 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동네를 걸어다니고 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유백서. 1950년대에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무술을 잘하는 싸움꾼이었으나 1980년부터 결혼을 하고 거리의 싸움꾼으로서의 생활을 그만두고 아내와 아이를 위해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왔다. 물론 그동안 자신을 원망하던 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평화로운 가정 생활을 유지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그를 원망하는 적만큼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동료들도 많았기 때문에 유백서는 아주 오랜 세월을 노년 태권도라는 이름의 태권도장에서 사범 역할을 맡으며 나름대로 평화롭게 지내왔다. 태권도장에는 어린 아이들이 주로 찾아왔다. 2000년대 초부터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을 태권도장에 보내는 게 아줌마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돌았던지라 태권도장은 어느새 어린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예절을 배우면서 성장해가는 터가 되어갔다.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아들도 태권도에 뛰어난 소질을 보였기에 아들이 성인이 되자 노년, 토, 노년 태권도 도장을 물러주고 유백서는 은퇴를 하게 된다. 그 이후부터는 아내와 함께 조용하고 평화롭게 삶을 살아갔다. 그렇게 아내와 함께 살아가다가 2020년 12월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그는 더욱 외로워졌다. 하지만 여전히 평범한 삶을 추구했기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홀로 독거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5월 15일까지 유백서는 홀로 지냈다. 동네를 걷다 보니 근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나와서 깔깔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보인다. 오늘 스승의 날이라서 선생님한테 편지 썼는데 너는 썼어? 응. 나는 반장이 편지 다 걷어서 선생님한테 드렸어. 선생님 울더라. 히히히.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고 유백서는 오늘이 스승의 날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의 눈이 긴장한 듯 동그래졌다. 불안한 예감을 느낀 유백서는 빠르게 지팡이를 짚으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 그의 집은 골목길 내에 작은 빌라에 있는 투룸이었다. 빌라의 현관문 앞으로 도착하고 그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주변에는 그에게 신경을 쓰는 듯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중년 여성과 정장을 입고 손목시계를 보며 바쁘게 걸어가는 청년 남성을 제외하면 행인도 보이지 않았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유백서는 현관문을 열고 201호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201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마자 자신의 방에 낯선이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았었다. 그 남성은 문을 열고 유백서의 얼굴이 보이자마자 유백서를 향해 단검을 던졌다. 치. 유백서는 지팡이를 빠르게 휘둘러 단검을 튕겨냈다. 단검은 복도 창문에 부딪히고는 창문에 상처를 내며 금속 떨어지는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충성, 내 집으로 오라고 허락한 적이 없는데 유백서가 적대적인 말투로 말했다. 강충성이라고 불린 그 남성은 얼굴에 금속으로 된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는 상대로 하여금 불쾌감을 자아내는 웃음을 지으며 말을 꺼낸다. 스승님, 스승님에게 은혜를 갚으러 왔단 말입니다. 강충성은 그렇게 말하고는 금속으로 된 가면을 벗었다. 그러자 온통 화상을 입어 눈, 코, 입이 너덜너덜해진 모양의 흉측한 얼굴이 드러났다. 유백선은 눈을 부릅뜨며 긴장한 모습으로 땀을 흘렸다. 내가 이전까지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사실 내가 죽은 줄 알았다. 그러나 너는 내가 완전히 혼자일 때를 기다려왔구나. 유백서가 다소 차분해진 말투로 하지만 적대적인 기운이 전혀 줄어들지 않은 말투로 말했다. 강충성은 흉측한 얼굴로 씩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유백서를 향해 빠르게 뛰어갔다. 스승님, 부디 고통스럽게 죽어주십시오. 유백서가 지팡이로 몸을 최대한 빠르게 막아보았지만 강충성이 거센 힘으로 단검을 들고 그의 명치에 몰아붙이는 바람에 유백서는 명치에 칼날이 깊숙이 박혔다. 그 유백서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뒤로 털썩 쓰러졌다. 주저앉은 유백서의 입가에는 피가 새어나왔다. 강충성은 명치에 꽂은 칼날을 왼쪽으로 세게 비틀었다. 유백서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고 말았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바깥에서 초등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충성은 그 소리를 들으며 죽어가는 유백서를 바라보며 씩 웃는다. 스승님의 은혜 그대로 갚겠습니다. 강충성이 말했다. 끝. 아, 전투씬이 있는 작품이었네요. 다들 들어줘서 고마워요. 이 작품은 어떤 분이 쓰셨을까요? 제 예측은 우든탕님이나 아니면은 레티아님일 것 같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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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뭔가 진행되는 전투씬에서 약간 우든탕님 소설 느낌이 조금 났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간 초반에 그 묵직한 분위기에서 레티아님의 그 느낌이 좀 났습니다. 그래도 두 분 중에 한 분을 고른다면 저는 우둔탕님이 쓰셨을 것 같아요. 우선 제 예상은 우둔탕님입니다. 다른 작품도 마저 봐야겠지만요. 그러면 음, 그 다음 작품 두 개 남았네요. 크리스마스와 친구 사이에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겠어. 그럼 순서대로 크리스마스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연속으로 읽으려니 조금 힘드네요. 그러면은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그녀가 만난 날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다. 나는 나대로, 그녀는 그녀대로 아픔이 있었기에 우리 둘은 고개를 떨구고 걸어가다 서로 부딪히게 되고 그렇게 우리 둘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크리스마스에서 그녀를 마주친 이후부터인가 그녀와 나는 부쩍 더 많이 마주쳤다. 처음에는 그저 이 사람 여기 살았었나 정도였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만나면 서로 인사도 할 정도다. 그렇게 나와 그녀는 그저 아는 사람에서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었으며 어느덧 12월 25일 나는 그녀와 처음 만났던 곳에서 고백을 했다. 그녀의 눈가는 얇은 호를 띠며 내 고백에 답했다. 그렇게 나와 그녀는 연인이 되었다. 시간은 유수와도 같이 흘러갔으며 나와 그녀가 연인이 된 지 364일째, 즉 크리스마스 이브가 돌아왔다. 기상청에서는 몇 년 만에 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거라고 말했다. 기상청은 평소 잘 믿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믿고 싶다. 제발 내가 내 눈을 떴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이 있기를, 그녀와 함께 도로에 소복이 쌓인 눈길을 걷기를. 12월 25일. 아, 자그마한 단판칸 창문에서 새하얀 눈이 떨어진다. 오밤중에도 눈이 왔는지 길가에 눈이 제법 쌓여 있다. 경비 아저씨들은 투덕거리며 눈을 쓸었지만 아이들은 마냥 신나하며 눈을 뿌려댄다. 한참을 창문만 바라보다 핸드폰에서 울리는 알람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는 화장실로 몸을 틀었다. 앞으로 2시간 후 그녀와 만난다. 살짝 흐린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정돈하고 머리를 다듬는다. 이 정도면 괜찮은가? 그렇게 생각한 나는 옆에 있던 선물을 옷 속주머니에 조심조심 넣고 밖에 나갈 준비를 했다. 앞으로 30분 남았다. 으, 춥다. 옷을 더 잘 입기 위해서 얇게 입다 보니 몸이 으슬으슬 떨려오고 손이 시렸다. 확실히 겨울은 겨울이었다. 5분 정도 기다렸을까? 주머니가 징 소리를 내며 울려대기 시작했다. 못 오나? 응? 못 오나? 음, 순간 불안한 느낌이 불쑥 튀어나왔지만 억누르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미 알면서 뭔 여보세요야. 장난스러운 그녀의 말투에 굳어있던 얼굴이 눈 녹듯 사그라들고 입가에 미소가 띈다. 그래서 어디야? 맞춰봐. 그럼 소원 하나 들어주지. 주위를 한번 훑어보곤 나는 입을 열었다. 음, 힌트는 없어? 힌트라. 난 내가 보이는 위치야. 아니, 그거야 당연한 거지. 안 그랬으면 너가 소원을 걸었겠어. 아무튼 빨리 찾아봐. 못 찾으면 그냥 그대로 가버려야지. 아이고, 평소에도 장난기가 많던 그녀다. 이런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장난을 걸지 않을 리가 없지. 얕은 한숨을 쉬고는 다시 한번 훑어보는데, 야, 한숨 뭐야? 그걸 또 봤어? 눈도 좋아, 내 여친은. 근데 한숨을 쉰 걸 봤다는 건 이쪽 각도인데. 찾았다. 짙은 고등나무 옆으로 살짝 삐져나온 그녀의 머리카락이 보인다. 저걸 어떻게 해야 잘 놀렸다고 소문이 날까? 나름의 깊은 고민을 이어가던 중 자전거를 탄 아이가 그녀가 숨은 고동나무에 부딪혔다. 크게 부딪히지는 않아서 아이는 다치지 않았지만
나무에는 꽤나 타격이 갔는지 앙상한 나뭇가지 위 쌓인 눈가루가 그녀의 머리로 내려앉았다. 아, 핸드폰으로 그녀의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재빨리 나무 뒤에서 빠져나왔지만 나온 순간 나와 눈이 마주쳤고 그렇기에 난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얼굴은 삽시간에 빨개졌고 그런 사과 같은 얼굴을 증명하듯 그녀의 투정 어린 목소리가 핸드폰을 통해 들려왔다. 웃지 마. 얼마나 크게 말했는지 통화를 하지 않았어도 들릴 것 같았다. 그런 그녀의 모습이 나의 또 하나의 모습을 자극한 듯 나는 핸드폰을 내 입에 가까이 대고 말했다. 소원껏 하나 적립인가? 이건 무효야. 애가 지나가서 내킨 거잖아. 무효. 지금까지 이런 내기에 무효가 있었나? 헤. 그녀는 내 말을 차마 부정하지 못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이 귀여워 조금 더 놀리고 싶었지만 이상 갔다가는 위험하다는 내 본능이 울리고 있었다. 그러기에 난 웃음을 참고 그녀를 달래러 다가갔다. 그때 쾅! 이 일대를 단번하게 조용하게 만들 굉음이 울려 퍼졌다. 그녀가 있던 위치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자욱한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 아니야, 안 부딪혔어. 내가 봤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정적으로 뛰던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빠르게 뛰고 초점이 이리저리 흔들린다. 아까의 엄청난 굉음 탓인지 몸의 균형도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럼에도 가야 한다. 그러니까 제발, 제발.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자욱한 연기가 흩어지기 시작한다. 마냥 보이지만 않던 시야도 차츰차츰 보인다. 그녀는 어디 갔지? 소리를 질러서 그녀를 찾고 싶지만 무섭다. 혹여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답답한 마음에 팔을 이리저리 휘두르다 뭔가의 감각이 느껴졌다. 나무다. 방금 전 그녀가 있었던 곳. 그러면 여기 근처에 툭 닿았다. 뭔가 내 발에 닿았다. 돌이라기엔 물렁한 그런 모형이 있는 무언가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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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초점이 방금 전보다도 더 흔들리며 눈앞이 흐려진다. 몸을 숙이는데 다리가 금방에를 풀릴 듯 후들거리며 정체 모를 물체에게 뻗는 내 손이 사정없이 흔들린다. 제발, 제발. 투. 아, 아, 아. 볼에 뜨끈미지근한 무언가가 흐른다. 시야는 여전히 흐리지만 연기가 이제 거의 사라져 볼 수 있다. 붉은 선혈이 내 하얀 신발에 적시고 새하얀 눈길에 붉은 족적이 남겨지는 모습을 머리에 피가 줄줄 흐르며 쓰러져 있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보인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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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그녀를 놀린 게 잘못이었나? 내가 그녀를 바로찾지 않았던 게 잘못이었나? 내가 너무 빨리 나온 게 잘못이었나? 내가 약속한 장소를 이곳으로 정한 게 잘못이었나? 그것도 아니면
대체 왜? 가슴이 뜨겁다. 손은 정처 없이 흔들리며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12월 25일, 나와 그녀가 처음 만났던 날이면서 나와 그녀가 연인이 되었던 날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녀의 길이다. 끝, 끝났습니다. 아, 아, 저는 슬픈 글을 읽으면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쉽게 슬퍼지고 그러거든요. 이거요. 음, 이 작품은 어떤 분이 쓰신 작품일까요? 제 예상은 귀차니즘 작가님입니다. 제 귀차니즘 작가님이 쓰셨을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제가 요수가루님 작품은 보지 못했거든요. 어, 어떤 글을 쓰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수가루님께서. 확인해 볼까요? 요수가루님께서 도서관의 글을 어, 어, 어. 음, 벼로가 뭐가 맛있냐? 소설일까요? 음. 예능시였구나.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음, 귀차니즘 작가님일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읽은 작품 중에서도 귀차니즘 작가님께서 쓰신 거라고 예상한 작품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근데 이 작품은 귀차니즘 작가님이 쓰신 것 같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옵니다. 나도 귀차니즘 작가님 글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은 귀차니즘 작가님.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마지막 단편은 친구 사이에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겠어. 입니다.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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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몇 분이 오셨을까? 음, 확인해 볼게요. 지금, 7분이 계신 건가요? 와, 와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면 먹으러 가자. 나의 갑작스러운 식사 제안에 그가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버벅거렸다. 어? 혹시 너 약속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래, 그러자. 그 전에 나 잠깐 화장실 좀. 민혁은 다소 정신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자리를 비웠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나는 짜장면 맛있는 집을 검색했다. 핸드폰으로 맛집을 검색하는 시간은 길지 않았다. 근처에 있는 중국집을 검색하고 후기를 확인한 게 다였으니까. 다행히 가까운 곳에 후기가 나쁘지 않은 곳이 있었다. 민혁도 금방 돌아왔다. 급하게 다녀왔는지 살짝 볼이 상기되어 있었다.
천천히 와도 되는데 뛰어왔어? 아, 갑자기 배가 고파서. 근데 웬 짜장면이야? 안녕하세요, 제이미님. 보러 오셔서 감사해요. 그건 말이지. 블랙데이가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때 즐기지 못한 사람들이, 아, 아, 잘못 읽었어요. 이 목소리가 아니구나. 위에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천천히 와도 되는데 뛰어왔어? 아, 갑자기 배가 고파져서. 근데 웬 짜장면이야? 그건 말이지. 블랙데이가 화이트데이, 발렌타인 때 즐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날이래. 우연히 너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못 받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었는데 그게 지금 딱 떠올라서 말이지. 내가 너 위로할 겸 짜장면 사주는 거란다. 과장되게 손을 입에 대고 호호호 하고 웃고 있는데 그가 우문이 생겼는지 묻는다. 그 얘긴 누구한테 들었는데? 김인석. 걔가 그러던데, 걔가 그러던데. 너 좋아하는 여자애 있는데 걔한테 초콜릿 못 받았다고. 아니야? 그가 작게 한숨을 쉬며 내 말에 대답했다. 걘 너무 입이 가벼워. 나도 민혁의 말에 동의하는 바였기에 킥킥거렸다. 인석이가 입이 가볍긴 하지. 그런데 이상한 곳에서는 입이 무거웠다. 민혁이 좋아하는 여자애가 누군지 궁금해서 물어봤을 때 얄밉게도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었으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중국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한창 점심시간이었고 학교 근처에 있는 중국집인데다 오늘이 블랙데이인 것을 아는 애들이 많았는지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앞에선 아르바이트생이 대기 명단을 작성하고 있었다. 기다릴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그가 물었고 나는 잠시 고민을 한 끝에 대기 명단을 작성하고 기다리자고 말했다. 다른 곳으로 가도 자리가 어떨지 모르겠고 이동하는 시간도 있을 테니 차라리 기다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근처에 오락실도 있으니 대- 거기서 대충 시간을 보내면 될 것이다. 민혁도 나도 오늘은 오후 수업이 없는 날이니 서둘러 식사를 할 필요도 없었다. 오락실에 좀비 좀 잡으러 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오락실로 이동했다. 오락실도 사람이 많았지만 다행히 좀비 게임을 하는 사람은 없어서 서둘러 지폐를 동전으로 바꾼 뒤 바로 게임을 시작했다. 민혁도 나도 뛰어나게 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못하는 것도 아니라서 시간 죽이기에 나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스테이지가 높아져 갔고 슬슬 좀비들의 능력도도 높아지니 조금 버거워졌고 생명이 전보다 빠르게 깎였다. 결국 카운트다운과 함께 컨티뉴? 라는 문구가 떴고 난 조용히 총을 내려놓았다. 내가 죽고 얼마 되지 않아 민혁의 화면에도 같은 문구가 떴다. 그도 총을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계속 총 들고 있었더니 팔 아프다. 뭐 간단하게 할 거 없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다음 게임을 찾고 있는데 민혁이 민혁이 인형 뽑기 기계를 가리켰다. 인형 뽑기 할래? 글쎄, 난 저걸로 인형을 뽑아본 역사가 없는데. 나 잘해. 뽑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 그가 자신있게 발걸음을 옮겼고 그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인형 뽑기 기계가 모여있는 곳에 도착하니 그가 무슨 인형을 뽑고 싶은지 물었고
인형 뽑기 기계가 무척 많아서 고민이 되었다. 하지만 고민도 잠시, 민혁의 자신 있는 목소리에도 그가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한 나는 어차피 못 뽑을 거란 생각에 앞을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외눈박이 빨간 몬스터를 가리켰다. 저걸 갖고 싶다고? 그냥 눈에 띄길래. 너 내 말 못 믿지? 진짜 잘한다니까. 일단 일단 고음이 안 올라가네요, 갑자기. 일단 저거 뽑으면 인정할게. 놀랍게도 그의 말은 사실이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내 품에는 외눈박이 빨간 몬스터 인형을 포함해서 4개의 인형이 안겨 있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2개 뽑았을 때는 민혁의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믿기지 않는 마음에 한 번 더, 한 번 더를 외쳤더니 4개가 되어버렸다. 인형 4개를 들고 돌아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라 근처에서 인형을 담을 만한 곳을 사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명단을 적었던 중국집에서 연락이 왔다. 대기가 한 팀 남았으니 혹시 멀리 있으면 가게 앞에 와서 기다리라는 점원의 전화였다. 우리는 알겠다고 한 뒤 서둘러 적당한 종이 가방을 하나 사서 인형을 넣은 채 중국집으로 향했다. 도착했더니 대기한다던 팀은 들어갔는지 가게 직원이 우리의 이름을 확인한 뒤 바로 자리를 안내해 주었다. 짜장면 2개와 미니 탕수육을 시켰는데 신속 배달의 메뉴 짜장면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오래 걸리지 않아 바로 음식이 나왔다. 기다리다 보니 점심시간이 살짝 지났기도 했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더니 배가 고파서 정신없이 후루룩 짜장면을 먹었다. 배가 고파서 맛있는 건지 진짜 맛집인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먹다 보니 어느새 그릇의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다. 엥? 짜장면 어디 갔지? 어디긴 어디겠냐. 그가 휴지를 건네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내 손에는 탕수육을 짚고 있는 젓가락이 들려 있었기에 나는 젓가락에 있는 탕수육을 입에 집어넣고 그의 손에서 휴지를 받아서 입을 닦았다. 잘 닦였냐? 그가 내 입가를 잠깐 살피더니 자신의 오른쪽 입술 근처를 톡톡 쳤다. 나는 휴지로 그가 가리킨 쪽을 닦았지만 제대로 닦이지 않았는지 지워졌나는 질문에 그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니 몸을 숙여 내 얼굴 근처로 다가왔다. 그리곤 가를 휴지로 쓱 하고 문질렀다. 그의 갑자기 가까워진 거리에 당황한 내가 살짝 뒤로 물러났다. 어, 뭐야. 그냥 말로 하면 되지. 뭘 닦아주기까지 하냐? 잘 안 되는 것 같, 잘 안 되는 것 같길래 도와준 거지. 약간, 약간 놀란 나와 달리 그는 작게 쿡쿡 웃으며 말했다. 이런 건 나중에 내가 좋아한다는 애한테나 해. 좋아하는 애한테 하는 건 괜찮은 거야? 되지 않나? 암튼 친구 사이에는 안 돼. 친구 사이에는 왜 안 되는데? 그의 질문에 나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을 오물거렸다. 음, 상관없나?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굳이 안 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그러고는 난 휴지를 꺼내 그의 입술을 빤히 쳐다보았다. 자세히 보니 뭔가 묻은 것이 보였다. 몸을 일으켜 그에게 다가가 그의 입가를 살살 문질렀다. 이번엔 그가 놀랐는지 얼굴을 뒤로 뺐지만 내가 그만큼 더 가까이 가서 하고자 하는 바를 완벽하게 달성했다. 전혀 떨리지 않았다. 그리고 난 깨달았다.
아까 당황하고 놀랐던 것은 그가 내게 다가올 거라고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친구 사이에 전혀 문제없는 행동이었잖아. 고맙지. 우리 마저 먹고 나가자. 우리 마저 먹고 나가자. 모든 의문이 해결되자 기분이 좋아졌다. 즐겁게 식사를 했으니 처음에 말했던 대로 내가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왔다. 민혁은 내가 짜장면을 사줬으니 자기가 커피를 사겠다고 했다. 난 괜찮다고 한사코 거절했지만 그가 계속해서 사준다고 얘기하니 저는 고개를 저을 수 없어 근처의 카페를 향했다. 카페에도 사람이 꽤 많았다. 자리가 있나 살펴보다가 혼자 앉아서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 인석을 발견했다. 아는 얼굴을 발견해서 반가운 마음에 인사하러 그가 앉아있는 자리로 걸음을 옮겼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가 고개를 들었다. 이민혁, 장수연? 어, 갑자기 약속 취소한 게 정수연 때문이었구만. 그가 민혁에게 진득한 시선을 보내며 말했고 나도 의아해져서 민혁을 쳐다봤다. 김인석이랑 약속 있었어? 나한테는 약속 없다고 하지 않았어. 깜빡했어. 얘랑 약속 있다는 걸. 미안하다, 김인석. 민혁의 사과에도 김인석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웃기만 했다. 쟤도 참 웃음이 많단 말이야. 그때 내 시야에 라떼에 우유 거품이 묻은 인석의 얼굴이 보였다. 그 모습을 보니 나는 저 거품을 빨리 닦아줘야겠다는 충동이 들었다. 그대로 쟁반에 있는 물티슈를 꺼내서 그의 얼굴로 손을 올렸다. 그리고 손을 올림과 거의 동시에 옆에 있던 민혁이 내 손에서 물티슈를 가져갔다. 그는 가져간 물티슈로 인석의 입가에 묻은 우유 거품을 거치게 닦아냈다. 어찌나 세게 문질렀는지 인석의 고개가 강제로 젖혀졌고 의자도 뒤로 살짝 밀렸다. 거친 행동에 내 눈이 커다래졌고 인석도 놀라 그를 향해 소리쳤다. 야, 야, 이민석,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친구 사이에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좀 닦아줘야 하지 않겠냐? 별일 아니라는 것처럼 인석에게 말한 그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여기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데로 갈까?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려다가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인석의 욕이 담긴 투덜거림을 뒤로 하고 나와 민혁은 카페를 나왔다. 그리고 다른 카페를 가는데 그가 입을 열었다. 아, 친구 사이에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겠어. 그런 거? 그의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내가 고개를 갸웃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하! 입 닦아주는 거? 문득 생각난 내가 정답을 말하자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음, 그거 하지 마. 넌 나에게 했었잖아. 잠시 뜸을 들이던 민혁이 나에게 커다란 폭탄을 투여했다. 난 널 좋아하니까 그런 거고. 너무 놀라서 그에게 시선을 든 채로 몸이 굳어버렸다. 민혁이 살짝 몸을 틀어 내 눈을 보고 있는 상태였기에 그와 나의 눈이 딱 마주쳤다. 당황했기 때문일까? 몸은 더욱 굳었지만 심장은 따로 노는지 심하게 두근거렸다. 민혁이가 나를 좋아했었다고? 갑작스러운 고백에 머리도 하얘졌다. 나의 머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그가 잠시간의 침묵을 깨고 말을 이었다. 이렇게 갑자기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말하고 나니 솔직히 속이 시원하긴 하다. 내가 엄청 싫은 거 아니면 사귀는 거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래?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속사포처럼 말하는 민혁에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그런 날 보더니 내게도 가까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손을 빤히 쳐다보다가 아주 살짝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 내 손을 그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민혁은 어색하게 자신의 손에 올려져 있는 내 손에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행동에 나의 얼굴과 손에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어, 와, 정말 너무 귀여워요. 어떻게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지? 어, 세상에 너무 귀엽습니다. 네, 들어줘서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어, 그쵸. 아, 이 대사 너무 좋았어요. 난 널 좋아하니까 그런 거고. 정말 이게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거 있습니까? 깜빡이 좀 켜고 오시죠. 어, 이 작품은 어떤 분이 쓰셨을까요? 음, 어떤 분이 쓰셨을까? 음, 이달의 단편을 제출하신 7분 중에 과연 어떤 분이 제출하셨을까요?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음, 어떤 분일까? 음, 어떤 분일까? 요수가루님? 아니면 물비트름님? 음, 물비트름님? 혹시 물비트름님은 아닐까요? 음, 요수가루님? 이거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작품에 댓글을 달면서 어떤 분이 과연 이 소설을 쓰셨을까 제가 추측해 볼게요. 다들 또 이렇게 방송에서 그 제가 소설을 읽는 거를 들은 것도 결국은 소설을 이달의 단편 제출작을 읽은 거니까요. 또 다들 찾아가서 투표도 해주시고 또 각 작품에 댓글도 달아주시면 작품을 써주신 분들이 정말 감사하실 겁니다. 또 이왕이면은 어떤 분이 쓰셨을지 추측하는 댓글도 달면은 정말 재밌을 거예요. 아, 이게 이달의 단편 하나 남았네요. 투표를 해야겠습니다. 저의 픽은 어떤 소설일까요? 이 7개의 제출자 중에서 2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잊혀지지 않는 우리만의 기념일. 그리고 다음은 음, 용을 납치한 공주님도 좋았어요. 이게 아, 이게 음, 평범한 일상에 갑자기 오랜만에 동창생이 연락을 했고 또 그 계기가 용이었던 거죠. 음, 그쵸. 근데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약간 맥거핀처럼 이 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궁금증을 던져주다가 결국에는 이게 용이 아니라 파충류였다. 그거를 딱 드러냈습니다. 그쵸? 음, 그, 그게 긴장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주제가 흐려지지 않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은혜도 좋았고, 크리스마스,
친구 사이에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겠어. 아, 일단 저의 베스트 픽은 잊혀지지 않는 우리 반의 기념일. 그리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용을 납치한 공주님과 친구 사이에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겠어. 친구 사이에 그러는 거 안 하는 게 좋겠어. 이건 너무 너무 귀여운 작품이었어요. 저 공개 투표. 어떤 거 하지? 어떤 거 하지? 저는 사실 음, 다시 또 로맨스에 환장을 합니다. 제 취향대로 제, 제 취향에 맞게 써주셨으니 저는 이거 할게요. 친구 사이에 그러는 거 안 하는 거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겠어. 투표하기. 짜자잔. 어? 결과요? 투표 종료 후 확인이요? 음, 아쉽다. 지금 바로 보면은 좋을 텐데. 아쉽네요. 저, 아니, 아, 정말, 음, 친구 사이에 그런 거 안 하는 거 좋겠어. 네. 음. 너무, 너무 설레요. 너무 설레는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그, 이달의 단편, 11월 달에 이달의 단편 이벤트는, 이벤트가 아니라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그, 11월 이달의 단편 수상작은 인기상 작품은 또 카페 대문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또 인기상뿐만 아니라 또 제출된 작품 중에서 추첨을 통해 하나를 선, 선정하는 또 행운상도 있으니까요. 다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러네요. 행운상 추첨할 때 방송을 할까? 방송을 하는 게 좋을까? 모르겠네요. 11월에 열리는 이달의 단편도 다들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은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으러 와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도서관에서 행복한 기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사랑하는 도서관장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